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정전 상태 아니에요. 근데 적화 공작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준내전 상태 혹은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유엔 깃발을 들고 나와서 그게 진압이 가능하다니까요. 극단적일 때는. 그 다음에 평양 붕괴 때,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거, 평양 붕괴 때 북한 지역을 접수 평정하는 군사력의 명분을 제공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클이라 그러죠. 이걸 비클 차량이라는 뜻인데 일단 장치라고 번역해요. 명분 제공 장치라고 이게.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으스스했던 게 2018년 2월 달에 미국이 소집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유엔 참전국 외무장관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딱 넉살 좋게 미국이 그때 휴전협정 서명할 때 증인을 했던 중립국가인 스웨덴하고 인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저거 불렀어요. 일본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전했던 17개국, 심지어 거기에는 에티오피아나 핀란드도 들어있어요. 아니, 필리핀, 에티오피아나 필리핀도 들어있대요. 그때 참전했던 17개국하고 인도, 스웨덴, 일본에서 20개국이 거기에 모였었죠. 캐나다에 모였었죠.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이미 칼을 약간 뽑아서 보여준 거예요. 야, 너희 그렇게 핵무기 가지고 까불고 이 미사일 가지고 까부르면 물리력 써갖고 무너뜨린 다음에 유엔 깃발 들고 들어가서 평정하는 거야. 임마 까불지 마 하고 이미 칼을 약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엔 사령부의 또 하나 역할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핵무장으로 치닫고자 할 때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유엔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사령부는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주도해요. 이걸.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 사령관 및 유엔 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국제적인 유엔 옷을 한 번 더 입은 거예요. 이게. 그래 놓으니까 1994년에 북한 애들이 야, 이거 유엔 사령부 명실상부한 게 아닌데 명실상부하지도 않고 이것은 껍데기뿐인데 이거 해체해야 되지 않냐 유엔이 이러고서 북한이 깨끗거렸다고요. 그랬더니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거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해체할 수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은 개판이거든요. 썩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엔에는 유엔 사령부 관리 운영 해체 권한이 없다. 그건 미국에게 물어봐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즉 유엔 사령부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취약해요. 그 입지가. 그러니까 유엔에 유엔 사령부 관리기구가 없다니까요. 그냥 1950년부터 이어져 온 그 전통, 그 깃발이 딱 남아있는 것 뿐이지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령부 관리위원회 이런 거 있고 그러질 않아요. 유엔 안보리 산하에. 그렇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깃발이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엔 위장포, 유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저 깡통 좌파 애들 약이 바짝바짝 오르죠. 그 약 오르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양반 무시무시한 사람이요. 이 양반이 디펜스 21 플러스라는 국방 잡지 국방 웹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국방부나 한국 방위에 친화적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제 눈에 이 사람은 한국 방위를 굉장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김종태 지금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에요. 어느 정도로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잘 이름도 못 들어본 국방 잡지의 대표가 인터넷 국방 잡지의 대표가 당당하게 정의당의 비례대표를 받겠어요. 족보가 높다는 얘기죠. 그쪽 동네에서. 이 사람이 2012년에 쓴 글에 유엔 사령부라는 건 유령이다. 이건 가상의 존재고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사령부는 대한민국을 한국전쟁으로 회귀시키고 한국전쟁 체제로 회귀시키고 유지시키는 그러한 장치다.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비판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저쪽이 유엔 사령부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딱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적개심을 이렇게 나타내냐면 이게 북한 급변 사태 때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 다국적 세력이 국제 사회가 유엔 깃발을 그냥 사용하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보리에서 중국이 깽깽거려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깽깽거려서 야 거기 유엔 깃발 함부로 쓰지 마. 그거 금지해야 돼라고 결의안 내봐야 부결돼 버려요. 유엔 깃발 쓰는 거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유엔 사령부 지금 해체해 놓는다. 그럼 그때 가서 유엔 사령부커녕은 유엔 평화유지군조차도 결성하는 걸 중국이 결사반대할 거라고요. 그래서 북을 중국 영향권 아래 평양 붕괴의 북을 어떻게든 거기에 숟가락 하나 꼽아갖고 중국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할 거라고요. 그걸 막아주는 마법에 맞는 깃발이 유엔 사령부 깃발이에요. 종전선언은요 바로 유엔 사령부를 겨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끝났는데 왜 유엔 사령부가 왜 있어야 되냐는 거지. 거기다가 그 유엔 사령부가 이미 유엔 안에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사령부고 사실은 주한미군이 둘러싸고 있는 껍질뿐인 사령부인데 그럼 빨리 해체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명분에서 그냥 밀린다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 딱 나오면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중국이 주도하는 유엔 사령부 해체 드라이브가 걸릴 거예요. 이건 중국판으로 평양이 붕괴한 후에도 북한 지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 세력이 일방적으로 접수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려면 유엔 사령부 깃발을 지금 찢어 발겨갖고 태워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종전선언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쟤들 계산이라고요. 자, 그때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야, 미국이 전쟁 끝났다고 선언했잖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저기 유엔 사령부 그거 어차피 가차인데 빨리 해체해. 이러고서 드라이브 걸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 평양 붕괴 이후 즉 예방전쟁 같은 걸 통해서 평양이 붕괴하던 혹은 뭐 내부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우당탕 콩탕해서 붕괴하던 평양 붕괴 이후에 접수 평정을 집행할 장치 깃발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미국이 적극적 평양 붕괴 정책을 구사하는데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겠죠. 왜냐하면 평양 붕괴 후에 저거 어떻게 접수 평정하지? 어떤 명분,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게 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까딱하면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즉 평양 붕괴는 미국이 만들어 놓고 돈은 사람이 벌어요. 즉 북한 접수는 북한의 영향력 확보는 중국이 한다고요. 이런 상황이 와버려요. 특히 자 D-Day 이후에 우당탕 어느 날 일어나니까 예방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미군들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미군들 들어가고 해서 평양이 지금 붕괴되고 접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유엔 사령부가 한국 종전 상태가 북한의 급변 사태로 해서 끝났다. 전시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전시 동원을 명령한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런 D-Day가 났는데 유엔 사령부가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유엔 깃발 없이 주한미군이 바로 그냥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반미운동이 그때 가서 목숨 내놓고 넘기죠. 쟤들은.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그 어떤 종류의 그런 소구력이 강해지잖아요. 이게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치가. 제가 자 여러분 앞에 있는데 제가 옷 2개 벗으면은 여기 그냥 상체 그냥 별 볼 일 없는 축축 근육이 처진 이 중늙은이 가슴팍 이 나체가 나와요. 상체가. 제가 지금 그러고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헝겊 쪼가리 2겹 딱 둘르고 또 아무것도 아닌 헝겊 쪼가리로 된 넥타이 하나 딱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시청자께서 보실 때 아, 쟤 그래도 싸가지가 아주 없진 않아.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같은 미군이 들어가도 유엔 사령부, 유엔군이란 깃발을 갖고서 딱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주한미군하고 들어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그래서 종전선언은 유엔 사령부를 바로 겨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전쟁 끝났다고 선언했잖아. 유엔 사령부 어차피 가짜 아니에요. 어차피 가짜예요. 어차피 실체가 없어요. 그냥 주한미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미국 주도하는 가짜 유엔 사령부 해체해. 이러고서 중국이 드라이브 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유엔사령부 해체는 이제 종전선언은 중장기적으로 무슨 저기 뭐야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가고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런 큰 그림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바로 눈앞에 지금 내일이라도 평양 붕괴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또 너댓 달 후에 붕괴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평양 붕괴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이후 과정으로 손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두드려 막는 거라고요. 종전선언 해갖고 유엔사령부 해체까지 가버리면. 그 두드려 막는 작업이 유엔사령부 해체고 그 작업을 시작하려면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령부 해체까지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닿잖아, 명분이. 아니 뭐 미국 자신이 전쟁 끝났다고 말했네. 근데 뭐 껍데기밖에 안 나오면 유엔사령부 그거 왜 유지하는 거야? 그거 접수할 때 써먹으려고 유지하는 거지. 종전선언까지 해놓고 접수하려고 그래? 니들 지금 독일 보기 아니야? 니들 휴학한 심보네. 양키 고 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종전선언에 지읒자라도 입을 꺼내면 말밖에 나오면 결정적으로 이거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미 거의 뭐 자기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간 거다.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야, 근데 백모 말이야. 너 그냥 지금 몇 달째 뭐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북한을 평양을 접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근데 말이야 좋지. 근데 그거 언제 일어나냐? 너 좀 꿈 좀 깨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글쎄요. 한번 그게 과연 미국의 입장에 백모가 말해온 대로 정말 그럴까? 이거 한번 보시죠. 어저께구나. 어저께 미국 무슨 경제지에 보니까 드디어 미중 대립은 저게 간단히 안 끝난다. 우리나라 경제 애널리스트가 쓴 거예요. 증권계. 최소한 앞으로 30년 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뇌 탈출해서 했던 얘기잖아요. 저건 중국의 정치 문화, 정치 심리, 정치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일당 독재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 수출경제 모델을 바꿔라 이 소리거든요. 저게. 그래서 저거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게 오래 가요. 저거. 그냥 쉽게 하루빨리 안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맥케인은 트럼프랑 굉장히 대립각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맥케인은 그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죠. 미 상원 의원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죠. 미 상원의 군사위원회라는 건 무시무시 안 됩니다. 거기서 전쟁 지원 이런 거 다 결정을 해주니까. 그 맥케인이 군사위원장을 했을 때 미 상원 군사위원회 아래 소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소위원회 중에 하나의 소위원장이 이노프였어요. 그래서 세뇌 탈출 오래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맥케인이 뇌종양으로 병석에 누워있을 때 아직 죽기 전에 앞으로 맥케인이 죽으면 상원 군사위원장을 이노프가 맡는다라 그랬다고요. 며칠 전에 이노프가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지금 이노프가 이게 짐 이노프인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요. 이 이노프는요, 그 전부터 가장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가 가진 최대의 백 꼽아라. 5개를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노프예요. 그 정도 관계예요. 이노프랑 트럼프는. 이노프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영문도 아래다가 조그만 글씨로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 뭐? 김정은이 트럼프 임기 안에 비핵화한다고? 그거 너 아직 저기 뭐야 핵무기, 미사일 목록도 제출 안 했잖아. 행동에 그따윈 자가 무슨 트럼프 임기 안에 비핵화 같은 소리 하냐? 김정은 너는 한 번도 진지하게 말한 적이 없는 인종이야. 그런데 너 트럼프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트럼프는 위협받으면
곧바로 치고 나가서 상대의 위협에 맞대응하는 사람이야. 트럼프가 시리아에게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봐. 생화학 무기 쓰니까 바로 수십 발의 토마호크로 조져버리잖아. 상대가 어느 수위를 넘으면 뒤로 물러나서 야, 너 레드라인 넘었어. 너 레드라인 넘었어. 이렇게 말로 징징거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냅다 쥐어 패는 사람이야. 김정은 네가 상대하고 있는 트럼프라는 인물은 너나 네 애비가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인물이야. 질이 달라. 그러니까 너 트럼프에 대해서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딱 이 어감이에요. 이 영어가. 이 어감이라니까요. 어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딱 목 졸라놓고서 이거 지금 언제 비틀지, 어떻게 비틀지, 비튼 다음에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 조치 취할 때 필요한 장치가 뭐지, 이거가 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정리가 일어나는데 목을 딱 꺾어 놓고 나서 접수 평정할 때 사용해야 될 가장 소중한 장치가 유엔 사령부라는 깃발이에요. 근데 종전선언은 바로 그 유엔 사령부라는 깃발을 찢어 발기고 거기다가 먹칠을 하고 그걸 불태우자는 얘기라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외교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잘 안 해요. 왜 그러면 이런 얘기 하는 순간 미국의 의도가 그러면 북한의 접수 평정, 북한의 체제 변화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공식 라인은 없는데 미국 의도 거기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저런 대량살상 전체주의 사교체제가 비핵화를 약속한들 그 약속이 신의성실에 따라서 지켜진다는 걸 누가 보장하냐고요. 말 한두 번 바꾼 애들이냐고. 아니 국가의 비즈니스가 3대 비즈니스가 마약, 그 다음에 밀수. 그것도 밀수라는 게 뭐냐면 짝퉁 양담배, 밀수출, 말보로 뭐 이런 거 짝퉁으로 만들어서 밀수출하는 거, 마약 밀수출하는 거. 그리고 위조지폐 만들어서 뿌리는 거. 이게 국가의 3대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국 용어로 로그 스테이트라 그러잖아요. 깡패 국가. 국가라는 허울만 둘렀었지 저거는 거대한 마피아 조직이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핵과 미사일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징징거리고 해봐야 그것도 몇 년 가서 다시 진짜 없애더라도 몇 년 가서 다시 만든다 이거예요. 뻔한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악몽 버전 2 속편, 악몽 속편, 북핵 미사일 악몽 속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방법은 결국 뭐냐, 북의 체제 변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 평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으로 끌고 나가고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만들어 두면 거기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나설 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첫째,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북한 해방, 그게 필요한 이유는 핵과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릴 때 필요해요. 두 번째, 그걸 하면 지금 중국인의 정치 문화와 정치 심리에 무지막지한 타격을 가하는 심리적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길들이기의 핵심 수순이에요, 그게. 따라서 이거는 북한 해방, 다시 말하면 북한 지역을 자유민주주의 노스코리아로 만들어가는 데 미국의 운명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그 운명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뻗어나가는 길, 그 뻗어나가는 장치, 그게 유엔 깃발인데, 유엔 사령부 깃발인데 그 유엔 사령부 깃발을 없애자는 얘기가 된다고. 이게 선수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이해하고 요번에 평양 가서 글쎄요, 뭐 전 내심으로는 그냥 막 다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막 하고 둘이 쎄쎄쎄 하고 뭐 딥키스 해도 좋아. 막 혀가 막 이렇게 엉켜도 좋아. 그렇게 하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그러고서 종전선언 한다고 표방을 하고 오면 뭐 내심으로는 나쁠 거 없죠. 저 사람들 이제 죽는 자리 지발로 걸어 들어갔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알아서들 판단은 해보시고 알아서들 하세요. 우린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뭐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다고 사실은.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칼자루는 자유민주 시민이 잡고 있습니다. 칼자루는 자유민주 시민과 그와 정신적으로 연대해 있는 미국의 자유민주 세력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해보시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핵을 갖다가 뭐 북핵 미사일을 없애기 위해서 첫 단계로서 외교적인 양보로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순진한 소리, 순진한 척하는 음흉한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은 평양 붕괴 이후 북한 접수 평정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게 사용될 유엔 사령부라는 깃발을 찢어 발기고 불태우려는 아주 흉악한 음모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